박종철 원내대표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제1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에는 훌륭하신 두 분이 계신데 의총회마다 좀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먼저 박규선 대표님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기 우리 유승민 대표 먼저 내일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내가 했으니까. 예, 유승민 대표님께서 먼저 예, 의원님들 첫 번째 의총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 어려운 일들을 같이 헤쳐나갈 때 우리 서로 상호 배려하고 또 신뢰하고 서로 협력해서 새로운 정말 희망을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표로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기와 의지를 잃지 않고 바른미래당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반에 우리 당의 가장 큰 숙제는 당의 지지도를 올리는 겁니다. 당의 지지도는 국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서두르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책, 입법, 예산 활동을 해나갈 때 국민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우리 당을 지지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어제 전주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첫 번째 최고위원 회의를 했고 한국 GM 군산공장의 폐쇄 결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논의하고 또 전라북도 도지사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건의한 3가지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2월 국회에서 최대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바른미래당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고용위기 지역 또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잘 하신 결정이라고 생각되고 한국 GM 군산공장의 폐쇄가 결정이 되는 대로 바로 이 위기지역 이 지정에 들어가서 일자리를 잃은 많은 실업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국가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미동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 이 동맹관계는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미관계, 한미동맹관계가 여러 군데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균열이 발생하고 신뢰가 무너지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미국에서 이제는 통상적으로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예고를 하고 있고 동맹국가 중에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들어가 있고 그 이전에도 태양광 패널이나 세탁기에 대해서 미국의 무역 조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조치를 가할지까지 우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그동안의 대응, 또 평창올림픽 이전부터 남북 대화에 매달려온 우리 정부의 이 대응,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의회와 행정부를 중심으로 불신이 확산되고 있고 현지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매우 위험한 심각한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최대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서 하겠다는 것, 그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한미동맹의 어떤 신뢰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의
서로 간의 대화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미국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께서 철강 관세 53%에 대해서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연 동맹으로서 최선의 전략이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할 말을 전혀 못하고 항의 한마디 못하고 WTO에 제소조차 못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의 군사안보 주권을 훼손할 수 있는 산불 약속,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또 미국의 MD에 편입하지 않겠다, 한미일 동맹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지금 미국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고 한 이 말이 과연 한미동맹의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저는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외교안보 통상 분야에 전문가가 없다. 또 한미동맹을 강화시킬 인적 자원이 거의 전무하다라고 수차 지적했습니다만 지금이야말로 올림픽 이후의 한미관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외교안보의 장관, 청와대 비서들 이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한미동맹을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저희 바른미래당도 우리 야당으로서 대미 외교를 대폭 강화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내일 최고위원 회의가 있습니다만은 박주선 대표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들 바른미래당의 5선, 4선, 3선 의원님들 중에 당직을 맡고 계시지 않아서 회의에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요일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는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로 하기로 그렇게 박수선 대표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병국 의원님, 또 주승용 전 대표님, 이혜원 의원님, 이학재 의원님, 이찬열 의원님 5분은 수요일 아침 회의에 꼭 좀 나와주셔서 당무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 감개무량한 아침입니다. 갖가지 업칙과 무성한 홍수를 이어내고 또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고 바른정당과 국민당이 통합해서 미래를 지향하고 국민만을 바라보는 민생정당, 경제정당, 통일정당으로서의 바른미래당이 출범하고 거기에 제1차 의원총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만감 교차하면서도 감개무량한 신병을 이로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 대의 명분에 맞고 아무리 비난이 거세더라도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대도문문, 대도무적의 자세와 각오로 우리 당이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이게 통합에 대해서 국민을 섬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내부에 단합과 결속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굳이 우리가 해야 될 3계명이라고 말을 붙인 것도 좀 그렇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선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어떤 입장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견해를 피력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합리적인 개혁 중도 정당의 가치에 합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주장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구동존의의 자세가 절대 필요하다. 사람 개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두가 다 가치와 사고와 정신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것을 다 인정을 하고 그러나 하나로
당론으로 묶어가는 과정이 바로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차별성은 인정하면서도 차이는 인정하면서도 하나가 돼야 되겠다는 당위성의 입각에서 우리가 처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또 미래만을 대비하면서 가는 정당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현실을 뛰어넘는 미래는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현실의 문제점을 분명하고도 예리하게 짚고 넘어간다 하는 측면에서 또 그러면서 어떤 비난을 풍랑을 만나더라도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또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걸어나가는 호시우보의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어제는 전주에서 우리 바른미래당 1차 최고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과 함께 GM 군산공상 폐쇄 결정에 따르는 여러 가지 파장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을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전국 도민에게 알리고, 또 우리가 신속하니 이 대책 팀을 구성하기로 해서 우리 당 나름대로 역할을 좀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지정 등을 포함해서 군산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특단 대책을 세우라고 내각에 지시를 그 회의에서 지시를 했다는 보도를 보고 문재인 정부가 야당인 저희 바른미래당에서 제일 먼저 제기한 문제고 요구한 대안이었습니다만 흔쾌히 수용을 해준 점에 대해서는 협치의 자세가 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민생 문제는 야당이 주장하든 여당이 주장하든 또 청와대가 주장하든 여야 청와대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해결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대안을 적극 수용하고 또 협치의 자세를 가져준다고 한다면 우리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 또 국민과 국가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그런 자세와 각오를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바른미래당은 상대 당과는 구별이 되는 장래가 굉장히 밝다고 국민들로부터 기대를 받고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정당은 인물과 비전의 싸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당은, 우리 바른미래당은 미래 정당과 낡은 구태 정당과의 대결에서 이길 것이고, 또 수권 정당과 불임 정당의 경쟁에서 또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하는 그 자신감에 차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로 무너지고 자유한국당은 구태 정치로 사라질 정당이다, 이렇게 미리 저희들이 예측을 해도 과언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우리 당 소속 비례대표원 3인이 의장에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교섭단체 의원의 연서 날인 명부에 연서와 날인을 하지 않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회법 33조 본문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국회에서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가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20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가 당연히 되는 것이고, 교섭단체가 되는 교섭단체가 성립하는 특별한 다른 절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당, 우리 바른미래당은 30인의 교섭단체가 당연히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법 32조 2항은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그 단체의 소속 위원이 연서 날인한 명부를 의장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출을 안 하더라도
이미 성립되어 있는 교섭단체의 지위하고 효력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또 이걸 제출 안 하더라도 무슨 강제할 규정도 없습니다. 단지 이것은 의장으로서의 교섭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나 또는 의석 배정 등 의사와 관련된 의장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교섭단체 효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규정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회 사무처가 펴내고 있는 국회법 해설서에도 거기에 어떻게 규정이 됐냐면 의원 수가 20인 이상인 정당에 소속된 의원은 교섭단체 가입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당연히 교섭단체 구성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들의 어떠한 주장도 국회법에서는 배치되는 주장이고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어도 이 시점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례대표 3인이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당 내에 무리를 지금 일으키고 있어서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까지 받았습니다만 적어도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에서 정당의 소속됨을 전제로 해가지고 선출된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에는 있고 싶고 이 당에서는 당연히 협조하지 않겠다 한다면 본인이 결단을 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지금 우리 당원 소속의 비례대표 의원이면서도 교섭단체 소속원으로서의 연서 날인하는 명부 작성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양식과 품위를 저버린 그야말로 후한무치한 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이 바로 정치 신의와 정치 윤리를 짓밟는 일로서 국민으로부터 정치 불신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0시까지 상임위 일정 등으로 이석을 하셔야 될 분이 10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총을 신속하게 진행하겠고요. 그러나 또 여러 가지 보고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10시가 넘더라도 의총은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또 가셨다가도 뭐 일정 일찍 끝나시면 다시 또 의총장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창당 후 첫 번째 여는 뜻깊은 의원총회입니다. 대한민국 70년 헌정사 최초로 지역과 이념을 뛰어넘은 통합정당인 만큼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곧 새로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의 모든 의원과 당원들은 당당한 자부심을 갖고 기득권에 안주하는 정치를 거부하고 적대적 공생관계의 양당 정치를 반드시 종식시킬 것입니다. 창당 초기인 지금 우리 당의 성공적인 연착륙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 묘목을 다룬다는 심정으로 말이나 행동에서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서로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서로 배려하는 그런 자세로 당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세심한 정성이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융합으로 완성되는 바탕이 되고 결국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든 작든 자주 의원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서로의 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다면 언제든지 의총을 열겠습니다. 내부에서는 당 운영이나 지도부에 대한 비판과 토론을 치열하게 전개하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하겠습니다. 다만 내부 문제에 대해서 외부에다 대놓고 비판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지켜가야 할 세 가지의 중요한 덕목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우리 박주선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하셔버렸어요. 뭐 서로 베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생각이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역지사지 구동존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선당우사를 이야기합니다.
출범 초기인 만큼 개인 소신을 앞세우기보다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당의 화합과 미래를 우선하겠다는 자세입니다. 구동전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역지사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의 서로 다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소통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분명히 더 큰 바른미래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세와 자신감으로 국정을 주도해 나갈 때 의석은 비록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지만 국민들은 우리에게 30%, 50%의 지지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말과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일, 당 회의나 상임위 등에서의 언행,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하는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통합의 시너지로 우리 당의 지지율은 급상승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실망하고 한국당에 절망하는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으려면 우리가 스스로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만함에 빠져있는 여당은 물론이고 아직도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한국당을 대신하는 수권 대한야당으로서 당당히 자리잡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을 저지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역사적 결정에 힘을 모았듯이 이제 하나로 똘똘 뭉쳐 그 시너지를 국민들께 보여주십시다. 사생결단식 양당 정치, 지역주의 정치, 선모적 이념 대결의 편가르기 정치를 반드시 종식시킵시다. 함께 힘을 모아 명실상부한 수권야당의 길을 뚜벅뚜벅 가면서 국민들의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지지를 받도록 하십시다. 네, 오늘 김동철 원내대표님으로부터 한국 GM 관련된 상황, 원인, 대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PPT로 준비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고요. 나중에 비공개 회의 때 제가 우리 바른미래당이 좀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전략적인 내용도 비공개 회의 때 말씀을 드리겠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늘 언론에서 보셨다시피 2월 말에 한국 GM 6,190억을 미국에 상환한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그 상환의 연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언론에서는 중요시하게 봤는데 그 연기 여부와 상관없이 이거는 매우 나쁜 시그널이다. 지금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미국 본사는 한국 GM은 군산 공장은 이미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설령 거기에 새로운 라인을 깔고 신차 물량을 배정한다고 해도 그것이 현실화될 때까지는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실사를 하겠다, 저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실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실사의 주체가 산업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업은행은 한국 GM과 무엇을 실사할 것인지에 대한 항목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 실사 항목을 놓고 GM과 협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GM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실사가 되지 않는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있을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실사를 한 후에 경영 개선 계획이 나오면 빨라서 4, 5개월, 6개월 정도 걸려서 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방선거 이유가 됩니다. 전략적으로 지방선거를 피해서 하겠다는 그런 꼼수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우리 바른미래당은 하루속히 정말 원내대표님과 원내수석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상임위를 열어주시기를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정무입니다. 산업은행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번 주 내일이든 모레든 가장 빠른 시기에 정무위가 열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타 당도 국익을 지킨다는 뜻의 동참을 한다면, 동의한다면 정무위를 여는데 주저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은행은 지금 그 기존에 계시던 정용석, 김석균 등
구조조정 전문가들이 전부 산업은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산업은행에는 구조조정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GM을 담당하는 부서가 구조조정과 전혀 관련이 없는 투자관리실에서 구조조정 담당을 합니다. 산업은행의 방침은 시끄럽지 않게 조용하게 넘어가는 것이라고 지금 내부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실사에 정말 도움을 주는 그런 외부 기관으로 3.1회계 법인을 지정한다고 합니다. 이미 3.1회계 법인은 지난 국정감사 때도 나왔지만 한국 GM에 대해서 주주감사권 행사 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그런 기관입니다. 이것은 모습은 실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거칠의 모습을 보이면서 시간을 벌면서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베리 앵글은 GM 글로벌 사업 총괄 부사장이며 해외 사업 부문 사장인데 오늘 한국에 와서 정치권, 민주당 정치인들과 만난다고 합니다. 또 정부의 고위 인사들과 만난다고 합니다. 이분은 미국의 GM의 중역일 뿐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분을 못 만나서 안달이고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원하면 이분과 만나서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참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이 GM 사태와 관련한 대책 TF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김관영 의원을 TF 위원장으로 모시기로 했고 지금 정무위, 기재위, 산자위, 환노위를 중심으로 의원님들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머지않아서 그 명단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PPT 준비한 걸 잠깐 할까요? 아니면 시간이 괜찮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비공개가 있다면서요. 아니 PPT는 그냥 지난 국감 때 해서 의원님들한테 그냥 보여드리면 되니까 나중에 지금 시간이 바쁘시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다른 거 안건을 좀 그 정도로 GM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거짓말이 올림픽 정신입니까? 거짓말이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 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박영선 의원, 윤성빈 선수 스켈레톤 피니시 라인 무단 출입 관련해서 평창 조직위원회는 IBSF 페리아니 회장의 안내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페리아니 회장이 어제 본인은 박영선 의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안내한 적도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평창 조직위원회가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난 겁니다. 공정성과 올림픽 정신이 공정성과 그리고 또 진실입니다. 그런데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권력의 수족이 되어서 거짓말을 하고 진실 은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올림픽을 보면서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꿈이 거짓말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히 밝히고 조직위원회는 국민들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전주에서 보수당 옷을 입고 8년 동안 지역장벽에 갇힌 그거를 깨기 위해서 했는데 전주의 선교혁명으로 저를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2년 동안 오로지 지역장벽을 깨는 게 어떨 것인가 했는데 우리 바른미래당이 이제 지역장벽 깨고 보수 진보를 뛰어넘어서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로 국민 속으로 가겠다 해서 첫 번째 또 현장 최고회의를 전주에서 가졌다는 게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GM 사태는 전북이나 군산 문제가 아니라 이 국가적인 문제이고 이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은 선제적으로 빨리 선정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이현주 의원과 국민통합포럼을 만들어서 16차 회의를 하면서 느낀 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나온 그러한 그 대표님 그리고 그 원내대표님 말씀 역지사지, 구동존이, 선당후사 정말 이 내용이 그 16차 포럼을 통해서도 정말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미래에 이거를 제대로 실행에 옮긴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명분고 가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수권정당으로 가는 것은 저는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세 가지의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실천하고 과거가 아닌 미래로 그리고 현장 속으로 달려나가는 모든 노력을 다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제안한다면 전번 제가 바른정당에서 현장 속으로 뛰어들자 해가지고 민생 특위를 각 현역 의원과 원외위원과 함께 했는데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번 좋은 현장 속으로 국민 속으로가 가장 우리의 캐치프레이즈이기 때문에 그러한 걸 연장선상에서 한번 확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협조 부탁드립니다.